폭설이 쏟아지던 어느 겨울날, 서울 한복판 얼어붙은 길 위에 한 청년이 쓰러져 있는 노인을 두 팔로 안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정장은 눈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오늘은 그에게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 K그룹 최종 면접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지각을 감수하고 노인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청년은 끝내 면접에 늦었고, 그리고 탈락 통보. 세상은 또다시 착한 사람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걸친 한 노인이 몸을 떨며 그의 방 앞에 서 있었죠. 그 노인이 꺼낸 건 30년 전 억만장자 회장이 딸을 잃어버린 날과 관련된 단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재계 서열사위 강태수 회장이 젊은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차은우는 낡은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기상청에서 예보한 폭설이 밤새 서울을 강타한 것이죠. 은우는 침대 옆 탁자에서 K그룹 면접 안내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최종 면접일이었어요. 명문대를 졸업한 그였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온 가족의 생계가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죠. 엄마, 일어나셨어요? 은우가 작은 목소리로 안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안방에서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난달부터 어머니의 몸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은우야, 오늘 그 면접 날이지? 아이고, 우리 아들 몸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어머니가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병으로 인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이번엔 꼭 붙을 거예요. 엄마 수술비 제가 꼭 마련할게요. 은우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쓰다듬으며 애틋한 미소를 지었어요. 됐다. 됐어. 난 네가 건강하게만 다녀오면 돼. 엄마는 그거면 된다. 은우는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었죠. 아버지가 입던 정장을 줄여서 맞춘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집을 나선 은우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죠. 은우는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K그룹 본사까지는 걸어서 2시간 거리였어요. 면접 시간은 오전 10시, 지금 출발하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만은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은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요. 오전 9시 25분 K그룹 본사가 보이는 거리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은우는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노인 주변에는 폐지와 캔이 흩어져 있었고 무거운 눈더미가 노인을 덮고 있었죠. 은우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면접장까지는 불과 1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이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할머니, 들리세요? 은우가 급하게 달려가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은우는 노인의 맥박을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죠. 할머니,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은우가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7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젊은이 나 죽는 줄 알았네. 노인이 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우는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며 구급차를 기다렸어요. 그 과정에서 그의 유일한 정장은 진흙과 눈으로 범벅이 되었죠. 시계를 보니 9시 55분이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할머니, 구급차 금방 와요. 저 죄송한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가볼게요. 은우가 급하게 인사하며 일어섰습니다. 노인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은우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35분, 은우는 면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정장은 엉망이었고 신발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면접 대기실의 다른 지원자들이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죠. 차은우 씨, 들어오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우는 심호흡을 하고 면접실 문을 열었어요. 면접실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중년 남성이 박정민 이사였어요. 차은우 씨,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은우를 훑어보고 있었죠. 35분 지각에 복장은 이게 뭡니까? 장난합니까? 박정민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은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쓰러진 할머님을 도와드리느라. 할머니? 박정민의 입술 끝이 비틀렸습니다. 그래서 면접보다 남을 먼저 챙겼다는 말입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참. 박정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회사는 감정에 흔들리는 인재를 뽑지 않습니다. 약속도 못 지키고 규율도 못 지키고 이래서야 뭘 믿고 일을 맡깁니까? 박정민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무책임한 감성은 회사에 독이 됩니다. 면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박정민이 인성평가에 최하점을 기록하며 탈락을 확정했어요. 차은우 씨, 다음 분 준비하세요. 우리 회사와는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면접장을 나온 은우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은우가 빌딩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우는 원룸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더 이상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죠. 이게 내 한계인가? 은우가 책들을 박스에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절망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한편 그 노인은 폐지술의 주변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설이 거친 후였어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노인은 수레 바닥에서 작은 은색 배지를 발견했습니다. 함께 낡은 사진도 떨어져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죠.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물건들은 그녀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아, 이걸 여기서 떨어뜨렸단 말이냐. 큰일 났네. 그리고 이곳에서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살펴봤어요. 혹시 누군가 이 물건들을 보았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비밀이 있었거든요. 노인은 자신을 도왔던 그 젊은이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포기하고 낯선 노인을 도운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혹시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젊은이 분명 착한 사람 같았는데 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그 청년을 찾아가야겠어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노인은 은우의 주소를 알아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은우는 원룸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죠. 책상 위에는 사채업체 전단지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이런 곳까지 알아봐야 하나. 은우가 한숨을 쉬며 전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자율이 너무 높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 대출은 이미 모두 거절당한 상태였죠.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었죠. 누구세요? 은우가 문 앞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도움 주신 분 맞죠?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은우가 문을 열자 그날 구해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손에 작은 배지와 낡은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노인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은우는 노인을 방 안으로 모셨어요. 노인이 배지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은우는 그 물건들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무게감에 압도되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물건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기운이 감돌았죠.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먼저 그날 고마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김영희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은우는 당황스러워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김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K그룹 면접 보러 가시는 길이었죠? 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어요. 쟤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군요. 김영희가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김영희는 배지를 집어들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언가 큰 결심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에게는 30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가 있어요. 김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K그룹 강태수 회장 댁에서 일했어요. 그분의 딸을 돌보는 전속 가정부였죠. 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강 회장님의 딸은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저를 엄마처럼 따랐죠. 김영희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소녀가 바로 강 회장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강 회장의 탐욕스러운 친인척들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유산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악한 친인척들이 그 사고를 유산 문제로 악용했어요. 어떻게요? 은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이 실종되었는데 그들이 사망으로 조작해버린 거예요. 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김영희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은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딸은 살아있었어요. 사고로 기억을 잃고 몸도 많이 아팠지만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네, 지금도 살아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숨겨서 딸을 지키기 위해 은신하며 돌보고 있었거든요. 김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제 건강이 나빠지고 있어요. 더 이상 딸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영희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선행 때문에 기회를 잃으셨잖아요. 이번에는 당신이 딸을 구하고 동시에 당신의 운명도 되찾을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김영희가 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어요. 김영희가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글씨로 암호 같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배지와 사진을 쥐고 있는 사람은 곧 친인척들의 표적이 됩니다. 김영희가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 딸의 은신처가 담긴 암호 쪽지예요. 이걸 강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은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 문제도 있었고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쉽게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 믿어도 될까요? 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정한 힘과 맞서 싸워 진실을 밝혀주세요. 김영희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은우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수술비는 나중 문제고 지금 이 노인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은우가 배지와 사진, 암호 쪽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영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은우는 어머니의 수술비를 뒤로 한 채 결의를 다졌습니다. 부정한 힘과 맞서 싸우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내일 K그룹 본사로 가겠습니다. 은우가 김영희에게 약속했습니다. 김영희가 떠난 직후 은우는 낯선 차 한 대가 골목을 급히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고 노인의 경고가 현실임을 직감했습니다. 은우는 K그룹 본사 근처의 낡은 숙소에 방을 잡았습니다. 배지와 사진, 암호 쪽지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분석하며 노인의 안전과 딸의 위치를 동시에 고민했어요. 어떻게 강 회장님께 접근해야 하지? 은우가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또 다른 위험을 초래했다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한편 그 시각 박정민 이사가 비서를 불러들였습니다. 차은우라는 놈 혹시 누군가와 만나지 않았나? 박정민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펼치며 답했어요. 면접 당일 김영희라는 노인을 도왔고 그 노인과 접촉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배지와 사진이 은우의 손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박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위험에 처한 것이죠. 당장 차은우의 모든 면접 기록을 파기해라. 그리고 그놈이 회사에 접근하면 무단 침입자로 간주하여 강제 진압하라고 보안팀에 연락해. 알겠습니다. 박정민이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30년간 저질러온 악행이 모두 밝혀질 수도 있었거든요. 박정민은 강 회장에게 형식적인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동시에 보안팀에 차은우의 동선을 추적하고 김영희의 위치를 확보하라는 치밀한 작전을 지시했어요. 그 직후 김영희는 걱정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은우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한 박정민 측 용역팀이 이미 댁 주변을 포위하고 있다는 연락이었죠. 김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미 친인척들에게 감지되었다는 뜻이었어요. 벌써 들켰구나. 김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짐을 챙길 시간도 없이 몸만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필사적으로 피신했어요. 하지만 이미 은우에게 모든 걸 맡겼으니 이제는 그를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김영희는 익명의 조력자에게 도움을 받아 은신처를 옮기며 은우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은우는 내일 아침 강 회장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지만 위험이 따를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 시각 K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강태수 회장이 낡은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딸 실종 사건 당시의 기록들이었어요. 70대인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오랜 슬픔이 새겨져 있었죠. 이상했어. 분명 이상했다고. 강 회장이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친인척들이 딸의 실종 당시 보였던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떠올랐어요. 너무나 빨리 딸의 사망을 기정사실화하려 했었죠. 딸의 실종이 유산 암투와 연관되어 있을 거야. 강 회장이 주먹을 꽉 쥐며 확신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의혹이 점점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딸의 흔적 추적 비밀 감시망에서 중대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 회장은 30년간 비밀리에 딸의 흔적을 찾기 위한 감시망을 운영해 오고 있었어요. 폐지노인 주변에서 배지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박정민 이사 측에서 이 정보를 은폐하려 했다는 내부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배지라고? 어떤 배지?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박정민 이사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였어요. 딸의 생존 가능성이라는 희망과 집안의 배신이라는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박정민 그놈이. 강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격렬한 동요를 감추지 못했어요. 즉시 박정민이 주도했던 최근 면접들을 재검토해라.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 모두 조사하라고.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비서실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차은우라는 지원자가 폐지 노인을 돕느라 지각했다가 탈락했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박정민 이사가 직접 면접을 보고 탈락시켰습니다. 지각 사유가 정확히 폐지 노인을 도와서였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정민이 딸의 은인을 고의로 제거했다는 직감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그놈이 30년 전에도 지금도. 강 회장이 분노에 떨었습니다. 한편 박정민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 쪽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은우가 회사에 도착하는 것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아쇠다. 박정민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로비 보안팀장을 불러들였어요. 위험 요소가 나타나면 즉시 제거해라. 절대 회장실에 접근시키면 안 된다. 박정민이 비공식적이고 강력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우는 K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주머니에는 배지와 사진, 암호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로비로 들어갔죠. 어떻게 강 회장님께 접근하지? 은우가 생각하며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여러 사복 차림의 남자들이 은우를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저기서 신분증 확인. 사복 경호원이 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우는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차은우, 여긴 왜 왔나? 강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도 없이? 나가. 경호원이 은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경호원들도 몰려들었어요. 은우는 이것이 평범한 제지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박정민 이사가 미리 포진시켜 놓은 것이었어요. 놔주세요. 저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온 겁니다. 은우가 경호팀의 제지에 맞서며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임직원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님의 30년 전 비극적인 진실과 관련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은우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어요. 그 순간 회장실에서 강 회장이 로비의 소란을 듣고 있었습니다. 30년 비극이라고? 강 회장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로비에서 누군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강 회장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딸의 생명이 위협받을까 하는 우려가 앞섰죠.
당장 그 사람을 회장실로 모셔와. 강 회장이 긴급 특명을 내렸습니다. 박정민의 명령 따위는 무시하고 말이에요. 은우는 경호원들 사이를 뚫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회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박정민 이사와 마주쳤어요. 박정민의 얼굴에는 분노와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우를 막지 못했다는 절망이 역력했어요. 넌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박정민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그냥 지나쳤어요. 이는 선과 악의 최종 대결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은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은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은 은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자니가 폐지 노인을 도운 청년인가? 네, 맞습니다. 은우가 가슴에서 배지와 사진, 암호 쪽지를 꺼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이것들을 김영희 할머니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은우가 물건들을 회장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김영희라고? 네, 30년 전 회장님 댁에서 따님을 돌봤던 가정부셨다고 합니다. 강 회장이 배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딸의 것이었어요. 30년 동안 이어진 비극의 진실이 있습니다. 은우가 담담하지만 강력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님은 살아계십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30년간 숨겨서 보호하고 계셨어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인척들이 따님의 실종을 사망으로 조작했고 김영희 할머니는 따님을 지키기 위해 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우가 노인의 헌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 쪽지에 따님의 위치가 담겨 있습니다. 강 회장이 쪽지를 펼쳐봤어요. 30년 만에 딸을 찾을 수 있는 열쇠였죠. 정말인가? 정말로 내 딸이?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김영희 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진실입니다. 은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30년 동안 품어온 슬픔과 죄책감이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배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배지 뒷면에 새겨진 작은 일련 번호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분명 딸의 고유 코드였죠. 이게 정말 우리 딸이. 강 회장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의 흔적이 마침내 눈앞에 있었어요. 강 회장은 암호 쪽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가 적어놓은 글씨는 떨렸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기억상실과 난치병을 앓고 있지만 생존해 있다. 강 회장이 쪽지를 읽으며 몸서리쳤습니다. 딸이 30년 동안 김영희 노인의 보호 아래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전율했어요. 30년 동안 내 딸이 살아있었는데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우는 조용히 서서 회장의 감정이 정리되기를 기다렸어요. 강 회장은 갑자기 은우의 면접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비서에게 즉시 가져오라고 지시했어요. 이게 자네 면접 기록인가? 강 회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정민 그놈이 내가 만든 시스템이 딸의 은인을 내쫓았다니. 강 회장이 주먹을 떨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 시스템이 딸을 파멸시키려던 악인의 명령에 순응했다는 뼈아픈 진실이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다. 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다고.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은우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자네의 순수한 선행만이 30년 동안 은폐되었던 우리 가족의 운명을 되찾아준 기적이야.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무신경함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으로서의 권위와 아버지로서의 회한을 모두 내려놓았어요. 강 회장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은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은우가 깜짝 놀라며 강 회장을 일으키려 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무능했습니다. 이 30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강 회장이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며 참회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회장이 젊은 청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잘못한 건 회장님이 아니에요. 잘못은 회장님의 시스템을 악용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은우가 강 회장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 회장은 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 회사를 구원할 도덕적 권위는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박정민이 내 딸에게 한 짓 절대로 용서치 않겠습니다. 강 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딸의 은신처를 찾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무를 당신에게 공식적으로 위임합니다. 은우는 그 무게를 실감했어요. 갑작스러운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졌죠. 저에게 주신 책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김영희 할머님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은우가 강 회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강 회장은 즉시 비서를 불러들였습니다. 당장 박정민에게 전화해서 이 자리에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정직 처리될 것을 통보해. 그리고 회장 권한 대행은 차은우 비서실장이 맡는다. 네, 비서실장이요? 비서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박 이사의 반발이 클 것입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내 명령이 최종이다. 박정민의 목소리 따위 듣지 마라. 긴급 조치다. 박정민 세력의 모든 움직임을 차단하라. 강 회장이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은우는 순식간에 그룹 내 막강한 권한을 얻게 되었죠. 곧바로 김영희 노인을 위한 최고 보안 시설을 갖춘 요양시설을 확보하여 긴급 이송을 지시했습니다. 은우 씨, 우리 그룹의 최고 보안팀과 법률팀을 모두 동원하세요. 강 회장이 은우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암호를 해독하는 극비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은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몇 시간 후 보안팀과 법률팀이 모여 암호 해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영희가 남긴 암호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이 지명들이 모두 30년 전 김영희 씨의 고향과 연결되는군요. 보안팀장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암호에 담긴 지리적 단서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었어요. 한편 정직 처분 통보를 받은 박정민은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내 모든 권력이 그놈에게 넘어갔다니. 박정민이 사무실에서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박정민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회장의 오랜 정적들을 모두 규합해라. 복수를 위한 마지막 도박을 해야겠다. 박정민이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은우는 김영희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안전한 곳으로 모셔오겠습니다. 고맙구나. 이제 안심이 되는군. 김영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은우는 그룹 소유의 최고급 요양시설로 김영희를 모셨습니다. 그곳에서 김영희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딸은 사고 후 기억상실과 함께 심각한 난치병 후유증을 앓았어요. 김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인척들이 딸을 해치려 했던 구체적인 증거들이 여기 있어요. 김영희가 오래된 문서들을 꺼냈어요. 박정민과 친인척들의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 자료들이었죠.
은우는 모든 정보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김영희의 증언과 암호 해독 결과를 조합했어요. 찾았습니다. 보안팀장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강 회장님의 딸이 기억을 잃은 채 치료받고 있는 시골 마을의 요양시설을 특정했습니다. 은우의 가슴이 뛰었어요. 마침내 30년 만에 딸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것이죠. 강 회장님께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우가 회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딸을 구출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최종 단계에 돌입할 때였어요. 강 회장은 은우의 보고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내 딸을 만날 수 있는구나. 내일 아침 출발하겠습니다. 반드시 안전하게 모셔오겠습니다. 은우가 다짐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30년 비극을 끝낼 무거운 책임이 걸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우는 그룹 보안팀과 함께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암호를 해독한 결과 찾아낸 요양시설이 있는 곳이었어요. 차 안에서 은우는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인 마음을 달래고 있었죠. 도착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말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한 조용한 요양시설이 보였어요. 은우는 시설 관리자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부터 김영이라는 분이 한 여성을 맡겨둔 것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기억을 잃으신 분이죠.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은우는 보안팀과 함께 병실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강 회장의 딸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여성이 고개를 돌렸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난치병 치료로 인해 기억은 잃었지만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여성이 순수한 눈빛으로 은우를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저는 차은우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당신을 찾고 계세요. 은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영희 노인의 30년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은우는 딸의 신변을 확보하면서 요양시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서류들을 보세요. 보안팀장이 은우에게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박정민 이사 측이 딸의 치료를 방해하고 요양시설에 접근하려 했던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건 살인 미수나 다름없군요. 은우가 서류를 살펴보며 분노했습니다. 박정민의 악행이 단순한 유산 싸움을 넘어선 범죄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이었어요. 즉시 딸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은우가 보안팀에게 지시했습니다. 은우는 강 회장의 딸을 K그룹 소유의 최고 보안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곳에서라면 완전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었어요. 이송이 완료되자마자 은우는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따님을 찾았습니다. 정말인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30년 만에 따님의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안전한 곳으로 모셨어요. 은우가 공식 보고를 했습니다. 강 회장은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과 슬픔이 완전히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강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딸을, 내 가문을, 그리고 회사를 살렸다. 강 회장이 은우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표했어요. 강 회장은 곧바로 그룹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박정민이 저지른 악행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박정민의 30년 악행과 부당한 면접 결정에 대한 사실을 낱낱이 폭로했어요.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차은우를 정식 후계자로 지명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강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박정민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어요. 분노에 찬 그의 눈빛은 은우를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음모가 완전히 드러났음을 깨닫고 최후의 도박을 시도한 것이죠. 강태수 회장은 판단력이 흐려졌다. 임시 이사회의 권한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 청년은 사기꾼일 뿐이다. 박정민이 소리치며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미동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박정민 이사, 당신의 목소리가 크다고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증거들을 보십시오. 살인 미수에 가까운 박정민의 악행들이 담긴 증거들이 화면에 제시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시도는 은우의 치밀한 준비 앞에서 무력화되었어요. 이사회는 은우의 도덕적 우위와 사건 해결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정민 이사의 해임과 은우의 후계자 승계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박정민은 절규하며 회의실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차은우 씨를 K그룹의 새로운 리더로 인정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은우는 이제 그룹의 최고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어머니 수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은우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어머니를 최고의 병원으로 모시고 수술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김영희 노인을 위한 안식처도 마련했습니다. 편안한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했어요. 은우의 선행이 개인적인 성공으로 이어졌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K그룹 내부에서는 놀라운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폐지 노인 선행이 잃어버린 후계자를 되찾고 그룹을 구했다더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임직원들이 은우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은우의 리더십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했어요. 은우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김영희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모든 게 잘 해결되었어요. 은우가 김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김영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딸을 지키겠다는 30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김영희가 평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살았던 무거운 책임감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편안히 지내세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어요. 은우가 다짐했습니다. 김영희는 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되었구나. 정말 고마워. 은우는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에 감사했습니다. 30년 비극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강 회장도 딸과의 재회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은우 덕분에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은우가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날 아침 강 회장이 회장실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급작스러운 뇌출혈이었죠. 회장님, 비서가 쓰러진 강 회장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119가 출동했고 강 회장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은우는 병원 복도에서 망연자실했어요. 그룹의 경영권이 다시 한번 극도의 혼란 상태에 놓인 것이죠. 한편 정직 처분으로 집에 있던 박정민은 이 소식을 듣고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군. 박정민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모든 것을 잃었던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온 것이죠.
박정민은 즉시 자신을 지지하던 친인척 세력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강 회장이 쓰러졌다. 지금이 기회야. 정말입니까? 그룹 내 9세대 임원들을 모두 규합해라. 은우를 축출할 쿠데타를 시작한다. 박정민이 음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박정민은 친인척 세력과 9세대 임원들을 규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임시 이사회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확보했어요. 차은우는 회장에게 사적으로 접근한 무자격자에 불과하다. 박정민이 이사회에서 은우를 매도했습니다. 그가 진행하던 모든 경영 활동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9세대 임원들이 박정민의 편에 서서 압박을 가했어요. 은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권한이 박탈당한 것이죠. 박정민은 더 교활한 수를 썼습니다. 은우가 강 회장 딸의 은신처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박정민이 이사회에서 주장했어요. 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상과 위치 정보를 회사에 넘겨야 한다. 박정민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는 딸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려는 속셈이었어요. 공식 명령이다. 즉시 정보를 제출하라. 박정민이 은우에게 압박했습니다. 은우는 이것이 함정임을 직감했어요. 명령을 거부할 경우 딸의 생명이 재차 위험에 처할 것을 알았죠. 은우는 밤새 고민한 끝에 비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딸의 정보를 완벽하게 암호화하여 그룹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법무팀에 위탁한 것이죠. 정보는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은우가 박정민에게 말했어요. 박정민은 분노했습니다. 회사 기밀을 빼돌려 외부 법무팀과 공모했다. 박정민이 소리쳤어요. 그는 즉시 은우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은우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어요. 경영권 사수와 법적 무죄 증명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 것이죠. 박정민 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은우의 과거 가난했던 배경을 유포하기 시작했어요. 차은우는 돈을 목적으로 회장에게 접근한 파렴치한이다. 언론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은우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역공을 준비했어요. 박정민이 30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룹 자금을 유용한 증거를 찾아야 해. 은우가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과 함께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딸의 사고를 은폐한 회계장부의 존재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박정민은 은우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30년 악행 증거를 모두 되찾아야 한다. 박정민이 그룹 보안망을 이용해 은우의 집무실과 은신처를 불법 수색하도록 지시했어요. 하지만 이런 독선적인 행동은 그룹 내에서 심각한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박정민이 너무 독단적이야. 이건 아니지 않나? 직원들 사이에서 박정민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어요. 은우는 위기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박정민을 법적으로 완벽히 무너뜨리고 강 회장의 딸을 보호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야. 은우가 확신했어요.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를 이사회에 일시에 공개할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노인은 은우를 걱정하며 찾아왔어요. 괜찮겠니? 할머니, 걱정 마세요. 반드시 이겨내겠어요. 은우가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어요. 은우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30년 악행의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공개해 박정민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강 회장이 여전히 혼수 상태였어요. 의식불명인 상황에서 그룹의 운명이 결정되려 하고 있었죠. 은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박정민과의 최종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룹의 미래와 강 회장 딸의 안전이 모두 은우의 어깨에 걸려 있었어요. 은우는 밤을 새워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박정민의 고발이 거짓임을 증명할 자료를 찾아야 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했죠. 찾았습니다. 전문가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박정민이 조작된 회계 서류와 날짜를 이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은행 메타데이터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거예요. 은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즉시 이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했어요. 경찰은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은우의 혐의가 조작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차은우 씨는 완전히 무죄입니다. 수사관이 공식 발표했어요. 은우는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이제 은우는 반격에 나설 때였어요. 30년 전부터 이어진 박정민 이사의 범죄 증거와 최근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모든 과정을 담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박정민 측은 거센 반발을 예고했어요. 차은우를 완전히 축출시켜야 한다. 박정민이 친인척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사회 당일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박정민과 그의 세력들이 한쪽에, 은우를 지지하는 이사들이 다른 한쪽에 앉아 있었죠. 차은우는 회사를 배신한 배신자다. 박정민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은우는 차분하게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겠습니다. 은우가 준비한 자료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모든 혐의를 하나씩 반박하며 이사들을 설득해 나갔어요. 제가 외부 법무팀에 위탁한 것은 딸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보호 조치였어요. 은우의 논리적인 설명에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이 끝나자 은우는 스크린을 켰어요. 이제 진짜 범죄자가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박정민 이사가 30년간 자행한 악행 증거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딸의 실종 은폐, 김영희 노인 협박, 그리고 최근의 경영권 찬탈 시도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범죄였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박정민 이사의 30년 악행을 증명합니다. 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다. 모두 조작이야. 박정민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모든 건 강 회장을 위해서였다고. 박정민이 이사회장에서 난동을 부리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분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제압하세요. 은우가 미리 준비해둔 경호팀에게 신호했어요. 박정민은 경호팀에게 제압당하며 끌려나갔습니다. 그 순간 법무팀장이 중요한 문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강 회장님이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에 작성해 두신 문서입니다. 법무팀장이 문서를 이사회에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박정민 이사의 모든 직위 박탈 및 차은우 후계자 위임 문서였어요. 이 문서로 박정민 이사의 세력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곧이어 검찰이 도착했어요. 박정민 이사를 비롯한 친인척 세력들이 횡령 및 배임, 명예훼손, 범죄 은폐 등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30년간 강 회장 가문을 괴롭혔던 내부의 악이 완전히 뿌리 뽑혔습니다. 은우가 이사들에게 말했어요. 모든 경영권을 회복한 은우는 가장 먼저 김영희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김영희 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은우가 김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재단이요? 네, 할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입니다.
그리고 따님이 있는 요양시설 근처에 안락한 거처를 마련해 드릴게요. 김영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은우는 딸의 안전이 최종적으로 확보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병상에 있는 강 회장에게 보고할 때였어요. 은우는 강 회장이 입원한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혼수 상태인 강 회장의 침상 곁에 앉아서 말했어요. 회장님, 딸은 안전하고 모든 위협은 제거되었습니다. 은우가 강 회장의 손을 잡으며 보고했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시고 빨리 깨어나세요. 따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은우가 강 회장의 쾌유를 기원했어요. 이 소식은 K그룹 전체에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임직원들은 은우의 도덕성과 냉철한 위기 관리 능력에 감탄했어요. 차은우 회장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다. 이번 위기를 이렇게 현명하게 해결하다니. 임직원들의 평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우는 그룹의 논란 없는 절대적인 리더로 인정받았어요. 은우는 회장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 폐지 노인을 도왔던 그 거리가 보였어요. 모든 게 그때부터 시작되었구나. 은우가 감회에 젖어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에 감사했어요. 김영희 노인이 편안한 거처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강 회장의 딸도 안전한 곳에서 치료받고 있고요. 은우는 앞으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거든요. 30년 비극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우의 보고를 들은 다음 날 병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회장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것이죠. 의료진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은우가 병실로 달려와 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우야, 내 딸은 정말 무사한가?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안전합니다. 이제 만나러 가시죠. 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우의 주선으로 마련된 비밀 요양시설에서 30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졌어요. 강 회장은 기억을 잃은 딸과 눈물의 해호를 했습니다. 아빠가 늦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강 회장이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딸은 기억은 없었지만 따뜻한 느낌을 받는 듯했죠. 며칠 후 강 회장은 그룹 전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그룹의 경영권을 차은우에게 완전히 위임합니다. 강 회장이 공식 선언했어요. 차은우는 딸의 생명과 우리 가문을 구원한 은인입니다. 강 회장이 은우의 공적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은우의 후계자 승계가 공식화되는 순간이었어요. 은우는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후 새로운 경영 철학을 발표했습니다. 인성이 곧 자산입니다. 은우가 임직원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우리는 능력과 함께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키워나갈 것입니다. 은우는 자신이 설립한 김영애 재단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행을 실천하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강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난 후 김영희 노인과 함께 딸이 있는 요양시설 근처에 거처를 마련했어요. 딸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는 일에 남은 생을 바쳤습니다. 김영희 노인은 가족의 재회를 지켜보며 평온한 말년을 보냈어요. 30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을 얻은 것이죠. 박정민 이사와 악행에 가담했던 모든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강 회장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개혁을 단행하며 자신의 과거를 속죄했어요. 10년 후 차은우 회장은 K그룹을 도덕적 우위와 윤리 경영의 상징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폐지 노인 선행이 만든 기적 스토리는
전 세계 경영대학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등재되었어요. 선행이 어떻게 기업을 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경영학 교수들이 은우의 이야기를 강의에서 소개했죠. K그룹은 선행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배경을 가진 유능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했습니다. 은우의 개인적인 경험이 기업 문화의 핵심 가치로 승화된 것이죠. 그해 겨울, 다시 폭설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차은우 회장은 자신이 억울하게 탈락했던 면접장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기 좀 보세요. 운전기사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절망에 찬 표정으로 젖은 코트를 여미는 한 청년이 보였어요. 그리고 폐지 수레 옆에 홀로 서 있는 노인도 있었죠. 은우는 즉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은우가 청년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면접 보러 가시는 길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눈 때문에 청년이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은우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그룹의 선행 인재 발굴 프로그램입니다. 연락해보세요. 청년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은우는 노인을 돕고 있는 청년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투영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청년이 노인을 도우며 물었어요. 은우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운명을 바꾸고 그 운명이 세상을 바꾼다. 은우가 자신의 신념을 되새겼어요. 희망의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은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모신 후 면접장으로 향했어요. 은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자신도 같은 길을 걸었었죠.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은우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거든요. 차 안에서 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의 믿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었어요. 길고 극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희망찬 결말로 완벽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선행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김영희 할머니도 요양시설에서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차은우가 김영희 할머니를 도운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성공과 출세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가치는 인성과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은우가 또 다른 청년에게 희망을 전하는 모습처럼 선행의 선순환은 계속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